네, 안녕하세요. 트래블제입니다. 제가 드디어 오즈모 액션 6를 구매를 했습니다. 원래는 9월 달에 발매가 되기로 했었는데 여러 가지 이유로 계속 미뤄지다가 결국에는 11월 18일에 한국에 좀 늦게 발매가 됐는데 제가 마침 11월 5일부터 24일까지 일본에서 여행을 하다 보니까 이거를 빨리 수령을 못했어요. 이게 좀 9월에 나왔다고 하면은 일본 여행을 하면서 좀 찍어보면서 테스트를 많이 했을 것 같은데 아쉽게도 그렇게 좀 그러지 못했고요. 일단 언박싱부터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오즈모 액션 6 기본 스탠다드 모델을 구입을 했어요. 왜냐면 액세서리들이 다 있거든요. 제가 그 고프로 6인가 7부터 아마 제가 사용을 했던 것 같은데 2016년 아니 17년 이 정도쯤에 그때부터 이제 액세서리 쌓이다 보니까 결국에는 지금은 딱히 뭐 액세서리가 좀 필요하지 않은 더 이제 추가적으로 필요하지 않은 상황이다 보니까 스탠다드 모드로 구입을 했고요. 그리고 제가 이 영상을 지금 찍고 있는 카메라가 지금 FX3 소니 거거든요. 그래서 메인이 요거고요. 그리고 포켓 3도 지금 사용하고 있고 여러 가지 사용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 같은 경우는 보조적인 목적으로 이제 구입을 하게 됐습니다. 사실 제가 여행 유튜버를 2022년부터 하면서부터는 그 고프로 10이 메인 장비였거든요. 카메라 그때 A7S3를 갖고 다녔는데 너무 무거워서 영상을 찍기가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아쉽게도 거의 걔는 잠만 자고 영상은 다 이거로만 찍었는데 여행 유튜버 특성상 보게 되면은 좀 굉장히 많이 움직이게 되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거의 뭐 하루 종일 다니면서 하루에 영상을 고프로 10으로만 한 40기가 50기가 정도 찍을 정도로 상당히 헤비 유저였는데 어쨌든 그 장비 같은 경우는 2년 동안 정말 잘 썼어요. 진짜 잘 썼고 아무래도 이제 액션캠을 만들어 본 지 상당히 오랜 그 기업이다 보니까 내구성은 상당히 좀 좋지 않는 생각이 드는데 근데 이제 오즈모 액션 4부터 이제 화질이라든가 러닝 타임 여러 가지 쓰임새 액세서리 이런 것들이 좀 월등하다 보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그 당시 오즈모 4는 건너뛰고 5로 바로 넘어왔습니다. 그때 당시 고프로 11은 거의 산지 한 1년도 안 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아무튼 간에 그래서 5를 정말 잘 썼고 그리고 올 여름에 이제 얘 나온다는 얘기를 듣고 5를 정리를 하고 이제 기다렸는데 계속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지금 뒤늦게나마 이제 구매를 했고요. 일단은 박스는 상당히 작습니다. 상당히 정말 뭐 DJI는 박스 좀 작게 만들기로 유명한 것 같아요. 예전에 처음에는 애플을 많이 따라한다 뭐 이런 얘기도 많았었는데 네 드디어 발매가 됐습니다. 정말 오랫동안 기다렸는데 자 6입니다. 확실히 요게 커진 게 느껴지네요. 근데 제가 지금 5를 판 지가 한 2달 정도 되다 보니까 그렇게 얘가 크다는 느낌 안 들어요. 살짝 지금 센서 크기가 1.1인치로 좀 업그레이드가 되면서 전체적인 사이즈는 좀 커진 게 맞는데 근데 안 쓴지 오래되다 보니까 그런 게 잘 안 느껴지고요. 요거 달라졌더라고요. 옛날에는 이거 내려가지고 이제 이걸 뺐는데 배터리 뺐는 부분이잖아요. 근데 지금은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내립니다. 빡빡한데? 이렇게 해서 이렇게 올리는구나. 그렇게 실리카겔이 들어있네요. 실리카겔이 생각보다 안 빠져요. 이게 웬일이야. 결국에는 제가 커터칼로 뺐습니다. 와 이게 진짜 독특하네. 그리고 배터리 같은 경우는 1950mAh인가요? 예전에 쓰던 거랑 5 거랑 호환이 똑같이 됩니다. 그래서 상당히 이런 거 정말 잘하는 것 같아. 진짜 이 생태계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게 하려는 막 그런 느낌도 들고요. 아주 좋습니다. 느낌 너무 좋네요. 이게 57만 8천 원인가? 이 정도 금액으로 제가 샀던 것 같은데 사실 가격이 좀 올라온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왜냐하면 예전에는 50만 원 초반이었나 그랬던 것 같은데 한 10% 이상 올라가지 않았나. 그 사이에 뭐 반도체라든가 여러 가지 좀 요즘에 대란이잖아요. 대란. 그래서 그런 것들 가격 오른 거랑 또 센서 크기가 좀 커진 거 이런 거 감안하게 되면 뭐 납득은 되는 정도입니다. 근데 반도체 문제가 계속 문제가 되면 내년에는 또 가격이 올라갈 가능성도 있겠죠. 그리고 여기 있네요. 여기 빠지는구나. 요거가 또 이번에 양방향으로 탈착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너무 쉽게 붙는데? 와. 그리고 뭔가 여기도 조금 뭔가 좀 달라졌어요. 상당히 잘 붙는데? 탈착 느낌이 너무 좋습니다. 이거랑 합체하니까 뭔가 좀 더 단단해진 그런 느낌이 좀 드네요. 손맛이 좋고. 이번에는 얘가 50기가가 들어간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면은, 이게 마이크로 SD 파는 업체들은 좀, 뭐 타격까지 아니겠지만 어쨌든 간에 요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C타입 들어가는 부분 그리고 이건 전원이네요. 그리고 제가 깜빡을 했는데
요 부분, 요 부분에 이제 마이크로 SD 카드를 넣을 수 있는데, 기본 내장 50기가가 들어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자, DJI가 이런 부분에서 보면 진짜 대박인 것 같아요. 이것도 가격이 좀, 그래도 50기가면은 싼 가격은 아닐 텐데, 몇만 원 정도 할 수 있는 그런 부품 상승 요인인데, 고프로가 따라오지 못하는 그런 영역들인 것 같아요. 아예 그냥 따돌려 버리는 것 같고, 인스타 360을 이제 4년 전에 한번 써봤는데, 그 뒤로는 안 써봤는데, 걔도 그 마이크로, 그 내장 메모리에 있었던지 잘 기억 안 나는데, 어쨌든, 한국어 있나? 한국어 있습니다. 당연히 한국어. 옆에 있는 나라. 코드를 스캔하고 앱을 다운하고, 이거는 이제 DJI 미모에 연결해서 최신 펌웨어 업데이트를 하라고 하네요. 기본적인 인터페이스는요, 전작하고 크게 차이가 나는 것 같진 않아요. 뭐, Start Recording. 되는구나. Stop Recording. 굉장히, 소리가 엄청 큰데? 상당히 소리가 크네요. 뭔가 밝기가 되게 밝아진 것 같아요. 디스플레이가. 제스처 액티브란 것도 생겼네. 활성화하면 손을 들고 손바닥을 펴서 사진을 찍거나 녹화를 시작 또는 중지할 수 있습니다. 이게 우리나라 삼성 갤럭시 폰 같은 경우에도 셀피를 찍을 때 손바닥을 내밀면 찰칵 찍히잖아요. 그런 기능이 또 새로 들어온 것 같습니다. 녹화 쪽으로 아마 하면 될 것 같아요. 녹화도 가능하고 사진 촬영도 가능하고 상당히 업그레이드가 됐습니다. 무선 이어폰 기능이 또 있네요. 무선 이어폰 기능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마이크 기능을 쓸 수 있는 게 아닐까 추측이 되고요. 근데 제 기억으로는 예전 제품들 같은 경우에는 에어팟 프로랑 연결하게 되면 소리가 그렇게 좋지 않았던 기억이 나거든요. 오히려 이건 안 쓰는 건 좋을 것 같은데 이번 건 어떤 건지 잘 테스트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얘 같은 경우는 배터리가 2시간 이상 가거든요. 배터리 하나만으로. 그래서 서브를 쓸 때는 크게 문제가 되는 것 같진 않아요. 충분한 배터리 용량을 이제 보유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비트 전송률은 아무래도 제가 갖고 있는 카메라, 지금 사용하고 있는 카메라 FX3이기 때문에 좀 높아야 될 것 같아요. 아무래도 호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좀 높음으로 올려놨고요. 알림음은 작게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무선 마이크 같은 경우에는 제 개인적으로 요 미니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미니가 뭐 광고로는 10시간, 11시간 이상 간다고 하는데 실제로 제가 써보니까 8시간 정도 가고요. 그래서 요거를 지금 4개 갖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기기에는 2개밖에 사용을 하지 못하는데 한번 사용해 볼까요? 일단 켜보고 들어왔죠, 불이. 그래서 찾아볼게요. 당연한 얘기긴 한데 액션 5도 그랬었고 상당히 마이크 성능은 좋아요. 근데 아무래도 요거를 사용하게 되면 훨씬 더 좋은 수음 효과를 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들어왔고요. 한 3초 만에 새 제품과 연결이 됐고요. 얘 같은 경우는 지금 뭐 거의 35,000원? 35,000원 정도의 굉장히 저렴한 가격으로 지금 공홈에서 세일하고 있습니다. 뭐 쿠팡이라든가 다른 데서도 구매가 가능한데 정말 이 정도 수준의 마이크를 3만원대 판다는 게 저는 사실 믿기지가 않아요. 진짜 이쁘기도 되게 이쁘고 원래는 이 검은색 친구 한 세트로 한 15만원 정도의 가격에 제가 구매를 했었거든요. 근데 너무 마음에 들고 너무 잘 썼고 얘 같은 경우는 이제 소니 FX3 카메라에다가 제가 장착을 하고요. 얘 같은 경우는 이제 포켓 3에다가 장착을 했었는데 이제는 포켓 3라든가 이 액션 6에 번갈아가면서 이제 사용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DJI 제품 사용하신 분들한테는 정말 이 시리즈 얘네들 정말 강추. 제가 볼 때는 마이크 3 이번에 새로 나왔잖아요. 근데 마이크 3까지 갈 필요 없어요. 미니로도 충분히 비슷한 수준의 이런 마이크 성능을 이제 즐길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얘가 너무 잘 붙어요. 이게 어떻게 보면 문제인데 옆에 있으면 진짜 잘 붙어가지고 좀 떼놔야 된다. 그리고 흰색 같은 경우에는 너무 색깔이 이쁘거든요. 그래서 흰색 티를 입을 때는 아무래도 이 친구랑 지금 매치를 옷에다 붙이면 좋을 것 같고 검은색이라든가 어두운 옷 같은 경우는 얘가 딱 좋고요. 저 같은 경우는 이 로고가 보이게 옷에다 붙이지 않고 옷 안쪽에다 얘를 집어넣고 밖에 이제 옷 밖은 이렇게 얘가 보이게 이렇게 주로 이렇게 장착하는 그런 편입니다. 무선 마이크는 2개 장착을 했고요. 자, 무선 이어폰 부분이 있는데요. 사실 제가 에어팟 프로를 사용을 하고 있는데 전작 같은 경우에는 이 에어팟 프로로 수음이 가능하지만 이 소리 자체가 굉장히 지저분하게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절대 사용하지 않고요. 지금은 많이 좋아졌는지 모르겠어요. 기대는 하지 않습니다. 뭐 어차피 마이크는 요거로 충분히 하기 때문에 문제 없을 것 같고 사실은 이거 가지고 바다로 들어갈 가능성도 별로 없을 것 같고 그리고 디스플레이에 항상 저는 표시를 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비트 정성률 같은 경우는 전 높음으로 해놓습니다. 뭐
큰 차이가 있는 것 같지는 않은데, 그래서 제가 얘가 이제 그 서브로 사용되는 기기거든요. 메인은 소니 FX3이기 때문에 그래도 높음으로 해서 호환은 사실 쉽지 않은 것 같은데, 그래도 이렇게 높음으로 이렇게 설정을 하면 좋을 것 같고요. 알림음은 처음에는 크게 나오거든요. 근데 가능하면 작게 하시는 게 뭐 음소거를 하셔도 괜찮을 것 같고, 저장 장치는 말씀드린 대로 50기가가 기본으로 제공이 되고요. 그리고 저는 지금 126짜리를 지금 껴놓은 상태입니다. 살짝 아쉬운 부분은 이 전체 화면, 이 전면 화면이거든요. 전면 화면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예전 액션 5랑 비교해 볼 때는 크게 차이가 없어요. 거의 똑같은 상태거든요. 그래서 좀 아쉽긴 아쉽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얘가 프로가 안 붙었잖아요. 프로가 붙게 되면 뭔가 이 창이 좀 커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을까, 그런 예상도 해보고, 또 1인치가 들어갈 수 있겠죠, 센서가. 이런 것도 한번 예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은 뭐 저도 1년에 한 번씩은 액션캠을 이제 바꾸기 때문에 이번에 한번 새로 바꿔봤고요. 사실 제가 이번에 액션6를 새로 드리게 된 이유는, 사실 여행 유튜버로서 카메라를 들고 다니면서 이 촬영을 한다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왜냐면 이제 배낭도 매야 되는 경우가 있고 캐리어를 끌어야 되는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무거운 카메라, 얘 같은 경우는 뭐 무게가 뭐 200g 뭐 이 정도 수준일 텐데, 카메라는 적어도 이제 바디만 해도 400~500g에서 600g까지 올라가고, 거기다가 렌즈 하게 되면 1kg가 그냥 넘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리적인 사이즈도 엄청나게 크지만 무게도 상당하단 말이에요. 그리고 좀 애지중지 아껴야 되는 게 있어요. 얘 같은 경우는 그냥 이런데 그냥 장착을 해서, 삼각대라든가 이런 거 장착을 해서 갖고 다니면서 굉장히 가볍잖아요. 근데 부담이 없는데, 카메라는 어떻게 보면 모셔야 되는 그런 측면도 있고, 저 같은 경우도 혼자 여행을 다니는 그런 스타일이다 보니까 카메라를 들고 셀피를 찍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지금 20mm 1.8 G렌즈 사용하고 있는데, 20mm도 얼굴에 좀 어느 정도 꽉 차거든요. 제가 뭐 얼굴이 커서 그런 것도 있긴 하겠지만, 그래서 뭐 지금 16mm로 지금 넘어가야 되나, 아니면 1635 같은 렌즈로 바꿔야 되나, 막 이런 생각도 하고 있는데, 이제 커플 유튜버가 됐고 좀 화면을 이쁘게 담아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카메라랑 좀 친해지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투자도 그쪽으로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얘 같은 경우는 서브로 사용하게 될 것 같고요. 특히 공항 같은 경우에는 제가 캐리어 끌고 움직이잖아요. 그때는 카메라를 통해서 제가 촬영을 하기 쉽지가 않아서 이 친구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꼈고, 자동차 같은 경우에서도 대시보드 위에다가 이 FX3랑 렌즈, 마이크까지 엄청나게 크거든요. 1kg 넘는 이 장비를 거치하기가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렇다 보니까 이 친구에 대한 필요성이 너무 간절했습니다. 사실 뭐 포켓3가 있긴 한데, 포켓3도 짐벌 때문에 좀 간수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리고 요거 있잖아요, 요거를 늘 갖고 다녀서 주머니에 넣고 다녀야 되는 이 불편함도 사실 있는 게 사실이고, 물론 얘가 1인치 센서이기 때문에 상당히 화질이 좋은 건 인정을 하긴 하는데, 근데 뭔가 불편한 건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이번에도 여행 갔을 때 얘랑 FX3만 갖고 갔는데, 얘는 거의 사용할 일이 별로 없었어요. 첫날 공항에서 움직일 때 겨우겨우 사용을 했었고, 이동할 때는 못 찍고 어디 앉아있을 때라든가 비행기 안 했을 때 이런 때만 이제 사용을 했었거든요. 물론 화질은 참 좋고 인물을 상당히 이쁘게 찍어주는 장점이 있어요. 근데 이제 확실히 손이 잘 안 나간다, 그런 문제가 있고, 또 옆지기 같은 경우에는 이런 걸 잘 이용해보지가 없을 거 아니에요. 그냥 일반인이다 보니까. 근데 이제 얘가 이제 짐볼로 막 위아래로 막 출렁출렁 움직이다 보니까, 또 얘가 또 화각도 굉장히 작아요. 아마 사용하신 분들 아실 텐데, 생각보다 화각이 작아서 셀피 찍을 때라든가 이럴 때 상당히 좀 불편할 수 있거든요. 식당에서 두 사람이 같이 나와야 될 때는 얘가 또 불편합니다. 화각이 좁아서. 근데 얘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여러 가지 가능하죠. 워낙 화각이 넓기 때문에. 그리고 액션5를 제가 방출하게 된 게, 사실 선전하는 액션캠 중에서는 제가 액션5가 제일 좋다라고 말씀을 제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뭐 배터리 지속 시간이라든가 여러 가지 쓰임새상으로 상당히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제가 1년 좀 안 되게 사용하다 보니까 낮에도 어떻게 보면 약간 안 보이는 데서 노이즈가 좀 끼기 시작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너무 보기가 싫더라고요. 저도 이제 그 영상을 오랫동안 하면서 뭔가 화질에 대한 그런 욕구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액션5를 정리를 했고, 이게 어떤 면에서 볼 때는 열화도 문제가 아닌가, 이런 생각도 사실 들고요. 물론 얘가 고프로라든가 그 전 버전들하고 비교해 볼 때는 월등히 화질이 좋고, 특히 밤에 찍을 때 상당히 좋잖아요. 물론 이제 얘가 더 좋고, 또 얘보다는 또 카메라가 더 좋긴 하겠지만, 그래서 이번에 나온 그 리뷰 영상들, 협찬 리뷰들이 상당히 유튜브에 많긴 하지만, 야간 화질이 그래도 좀 좋아진 것 같다. 물론 이제 야간에 찍을 때는 얘도 찍어야겠죠. 어쨌든 피치 못한 상황에서는 또 얘가 역할을 해줘야 될 때가 있으니까. 물론 얘는 거의 제가 볼 때는 공항이라든가 자동차 안이라든가 뭔가 조금 좁은 데서 좀 이용을 하게 되지 않을까 생각은 들긴 합니다. 이 제품을 기억하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액션2거든요. 얘가 물에 한번 들어갔다 나오고 나서부터 맛이 갔어요. 그래서
방수가 된다고 하는데 방수가 잘 안 된 것 같아. 그리고 이 부분이 녹이 쓸었나 봐. 아니, 녹 쓴 건 아니고 뭔가 접지가 잘 안 되더라고. 그래서 여기랑 여기가 뭔가 좀 코어가 안 되고 충전도 잘 안 될 때가 있고 파일도 잘 저장이 안 돼가지고 문제가 많아가지고 제가 수리를 보냈는데 수리비가 20만 원이더라고요. 근데 제가 얘를 거의 사용하지도 않는데 20만 원 이렇게 수리비를 쓴다는 게 조금 어이가 없어가지고 다시 그냥 되돌려 받았거든요. 액션 2가 정말 문제가 많았어요. 특히 발열 문제가 많아가지고 얘 케이스 같은 거 마그네틱 케이스라고 하는 것도 붙였는데 이거를 붙였다고 발열 문제가 해결되고 이런 건지는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간에 요거가 있었고 2부터 뭔가 완전 실패작이었어요. 그래서 진짜 나오자마자 얼마 안 돼가지고 할인이 들어갔던 것 같고 이번에 그 오즈모 360 카메라 나왔잖아요. 그것도 나온 지 2달 만에 한 20% 할인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공홈에서. 그것도 문제가 많아요. 왜냐면 DJI에서 나온 첫 번째 360 카메라다 보니까 문제가 상당히 많은 것 같기도 한데 그래서 결국에는 사람들이 오즈모 360에 대해서 막 협찬 리뷰어 유튜버들 거 막 영상 보고 괜찮은 줄 알고 샀다가 막 중고시장에 엄청나게 나오고 막 그런 상황인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제 세대가 지나가지고 액션 4, 5, 4부터 비약적으로 많이 좋아진 것 같고, 이거 갑자기 꺼져버리네. 액션 4부터 비약적으로 성능이 좋아졌고, 그 다음에 5 좋아졌고, 일단 4부터 발열과 러닝타임이 늘어났어요. 물론 비트레이트를 얘가 가변적으로 조정을 하면서 화질을 좀 떨어뜨리면서 뭔가 발열 효과라든가 발열을 좀 낮춰주고 그리고 러닝타임이 늘어나는 부분도 있긴 하겠지만 전체적으로 뭔가 시스템적으로 소프트웨어적으로 상당히 좋아진 거는 느껴지긴 하거든요. 4부터 시작이 됐고 지금 6부터는 사실은 뭐 전작보다는 그렇게 엄청나게 좋아진 것 같지 않다는 얘기도 좀 있어요. 물론 좋아지긴 좋아졌지만 특히 야간 화질이 조금 더 좋아진 것 같은데 그래도 명불허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기대까지는 아니지만 어쨌든 잘 쓰게 될 것 같다. 내년에도 열심히 여행을 다닐 건데 같이 잘 해보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4K 30fps로 지금 촬영을 하고 있고요. 지금 락스테디는 끈 상태이기 때문에 좀 흔들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이 방이 상당히 지금 거실이 어두운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그거에 비해서는 조금 밝게 나오는 그런 느낌이 드네요. 이런 모습이 약간 광각기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오랜만에 액션캠을 써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광각기가 좀 적응은 안 되거든요. 지금 가변 조리개 상태인데 지금 2.8로 나오네요. 아마 이 부분이 밝아서 그런 것 같기도 하고요. 근데 다이내믹 레인지가 진짜 좋은 것 같아요. 왜냐면 주변은 상당히 어둡고 이 부분만 상당히 밝은데도 불구하고 이 부분에 디테일이 좀 살아있는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지금 조리개가 촬영 중에는 조정이 안 되는 것 같아요. 2.8 상태로 나오는데 자동 상태입니다. 만약에 뭐 4 정도로도 좀 더 조여서 나오게 되면 얘가 더 디테일이 살아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그나마 이 상태에서는 좀 괜찮은데 약간 이런 상태로 되게 되면 광각이 너무 심해요. 그래서 적응이 안 된다. 물론 이런 화각이면은 아무래도 이제 같이 찍는다고 하면 상당히 잘 나오겠죠. 식당 같은 데서 같이 찍을 때 상당히 잘 나올 것 같아요. 액션캠이 이런 맛에 쓰죠. 가볍고 사용하기 좋고 부담 없고 파일 크기 안 크고. 이 FX3 같은 경우에는 하루 정도 제가 사용하게 되면 배터리 3개 쓰면 거의 100기가 넘게 사용하게 되거든요. 작업하는 방입니다. 서버룸이라고 얘기하기도 하고요. 여기가 여름에는 엄청 후끈후끈해요. 왜냐면 쿨러 때문에 엄청 후끈후끈한데 이렇게 외국이 상당히 커가지고 조금 적응이 안 되는데 어쨌든 이제 서버 용도, 특수 용도로만 사용을 하게 되는 거니까 이 정도는 나쁘지 않습니다. 이렇게 무거운 카메라와 이 렌즈도 사실은 20mm 1.8이기 때문에 상당히 가벼운 렌즈, 400mm, 440g 정도? 근데 단렌즈죠. 근데 되게 무거워요, 진짜. 삼각대 빼고도 무겁고, 삼각대 지금 제가 일부러 꼈는데, 아까 이제 언박싱 한다고 꼈는데, 얘도 카본이기 때문에 상당히 가벼운데도 불구하고, 마이크도 뭐 가볍죠. 이거 60g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그래서 무겁습니다. 제가 한 4년 넘게 해외여행을 하면서 여행 유튜버 하면서 가벼운 이 액션캠 위주로만 다니다가 이 카메라를 들려가니까 이 지금 장난 아니거든요. 무게 차이가. 나이가 또 4년, 4살 더 먹고 이제 40대 중반이 되니까 40대 초반에 여행 유튜버 했는데 중반 되니까 더 가벼운 게 좋은 것 같다 생각도 들고 이게 진짜 액션캠 기능이 성능이 좋아져서 이 정도 수준까지 아니더라도 뭐 A7C, C2 이 정도 수준까지 언젠가 올 날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오면은 진짜 행복할 것 같아요. 그거는 이제 칩 성능이 좋아지고 아무래도 이제
얘가 이제 1인치 넘어서 이제 풀프레임 정도까지 돼야 되는데 그게 쉽지 않죠. 왜냐면 이제 풀프레임이면은 뭐 거의 지금 액션 6 이 액션캠의 한 절반 가까운 면적이 그 CMOS 센서 크기가 돼야 되기 때문에 저 물리적으로 쉽지가 않은데. 네, 일단은 4K, 4K 30프레임으로 제가 지금 켜놨고요. 역광 지금 상황이거든요. 엄청난 역광 상황입니다. 하지만 날씨가 엄청 맑은 날이기 때문에 테스트하기는 괜찮은 것 같아요.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역광상이라서 조금 감안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날씨는 엄청나게 맑은 날씨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 모습도 원래 이제 액션이 나오던 시기는 늘 9월 막 10월 이랬었는데 추운 계절이 아니었는데 이제 11월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11월 18일 날 나왔잖아요. 그래서 잠바 입고 테스트하는 게 되게 낯설긴 합니다. 주광하에서의 지금 색깔을 테스트를 하고 있고요. 흔들림 방지는 딱 그 가장 낮은 단계가 지금 제가 했거든요. 근데 일상적인 촬영을 할 때는 이 정도로 충분히 촬영할 수 있기 때문에 쓰임새는 이게 가장 테스트하기는 좋은 것 같고요. 그늘 쪽으로 지금 들어왔습니다. 그늘 정도, 이 정도 안부. 사실 DJI 제품 같은 경우에는 열화도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저 여행 유튜버 같은 경우에는 하루 종일의 일과를 다 이제 작성을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촬영을 하다 보니까 사용량이 상당히 많은데 저 같은 경우도 거의 이제 액션5를 한 9개월 정도를 거의 매일 사용을 했습니다. 3개월 하면서. 그러다 보니까 뭔가 시간이 지날수록 열화도가 생긴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어떤 열화도냐면 이렇게 그늘 같은 데 왔을 때 안부들 있잖아요. 안부들. 이런 데도 보게 되면은 이 어두운 부분들은 안부란 말이에요. 근데 안부인데 이렇게 맑은 날씨인데도 이 안부에서 뭐가 생기냐면 노이즈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좀 놀랐던 적이 있었는데 고프로야 워낙 이제 화질이 안 좋으니까 그냥 그렇다고 치는데 액션5는 그래도 화질이 좀 좋은 축에 속한다고 생각을 해서 샀는데 이제 안부가 점점점 보이기 시작을 하다 보니까 제가 좀 실망을 했었던 기억이 나거든요. 이런 부분들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들 이게 굉장히 밝은 부분과 어두운 부분들이 이제 같이 있는데 다이내믹 레인지가 제가 어제 밤에 테스트를 해봤을 때 상당히 전작과 비교해 볼 때는 뭐 괜찮은 정도였거든요. 이렇게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하나 이렇게 테스트. 그래도 조금의 개선은 있는 것 같다는 평들이 많아서 저도 살짝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신제품이니까 그래도 좋아졌겠죠. 얼굴을 저야 뭐 어두운 톤은 아닌데 근데 지금 LCD 상에서 볼 때는 약간 콘트라스트가 조금 올라온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워낙 이제 그 DJI사의 그런 액션 캠이라든가 여러 가지 과거부터 쭉 보게 되면은 물 빠진 색감이 좀 있었는데 이번에 지금 보이는 거는 뭔가 좀 콘트라스트가 올라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좀 듭니다. 좀 신기하네요. 그리고 액션 캠들이 마이크 상태가 제가 볼 때는 괜찮은 편이에요. 근데 이 앞에서 이야기할 때랑 이렇게 뒤에서 얘기할 때랑 조금 차이가 납니다. 뭐냐면 아무래도 뒤에서 얘기할 때는 좀 숨이 더 잘 되는 그런 느낌이 들고 앞에서 이야기할 때는 숨이 좀 적게 드는 그런 느낌이 있거든요. 거리는 똑같은 상황이야. 제가 여기서부터 한 50cm 정도 거리가 있는데 늘 느끼지만 편집할 때 느끼는 게 뒤에서 얘기하면 소리가 좀 더 크게 들어가는 그런 느낌이 있고 앞에서 얘기할 때는 좀 수음이 좀 덜 되는 그런 느낌이 좀 있습니다. 이거에 좀 개선이 됐는지 안 됐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밝은 곳과 어두운 곳이 같이 교차되는 공간. 여기서 안부에 노이즈가 있는지 나무 보시면은 줄기 부분 좀 어둡잖아요. 상대적으로 이 부분에 노이즈가 있는지 한번 테스트를 해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제가 이것저것 만져봤는데 이번 제품 같은 경우는 제스처를 통해서 사진을 찍거나 아니면 동영상을 시작하거나 끄거나 이런 기능들이 좀 새로 생겼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게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손을 들었을 때 그 장면도 찍히고 또 손을 들어서 끌 때도 손을 드는 장면들이 찍히긴 찍히는데 그래도 물리적으로 제가 버튼을 누르지 않고도 모든 게 가능하다는 게 괜찮은 것 같고 그렇게 되면은 리모컨 있잖아요. 리모컨 같은 경우에 필요가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드네요. 지금 보시면은 좀 비교 가능하세요? 완전히 밝은 부분이 하이라이트가 얼마나 날아가고 여기는 안부가 생기는지 한번 테스트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재밌네요. 좋아졌겠죠, 그쵸? 센서도 좋아졌고 1년 지났으니까 프로세서도 더 좋은 게 들어갔을 것 같고 눈이 엄청나게 부십니다. 지금 뜰 수가 없네요. 네, 좀 더 화사한 곳, 좀 밝은 곳으로 제가 이동을 했고요.
여전히 이 빛갈라짐은 정말 엄청납니다. 이게 빛갈라짐이 고급진 느낌을 준다는 이야기도 있는데 맞는 것 같아요. 왜냐면 예전에는 저런 게 없었잖아요. 그냥 뭉개진 화면만 이렇게 보였었는데 빛갈라지니까 조금 고급 렌즈들 이런 데서 볼 수 있는 그런 갈라짐이 좀 느껴지고요. 근데 좀 정리는 안 된 그런 갈라짐인 것 같고 플레이어 같은 경우는 그렇게 심하진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색감이 제가 지금 모니터로 보고 있는데 색감이 진짜 화사했어요. 예전에 고프로가 굉장히 화사했었거든요. 고프로 제가 11을 마지막으로 썼었는데 11도 정말 화사했는데 그거랑 비슷할 정도로 콘트라스트가 상당히 높은 것 같고요. 그 안보 노이즈는 심하지 않은 것 같아요. 왜냐면 신제품이다 보니까 일단은 신제품 빨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여러분들이 이런 액션캠을 살 때는 가능하면은 새 제품을 사신 걸 추천을 드립니다. 왜냐면 상당히 헤비 유저, 저같이 헤비 유저가 쓴 거를 당근마켓에서 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어떤 문제가 있냐면은 열화가 좀 된 배터리라든가 이런 센서 이런 부분이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뽑기인데 모르잖아요. 어떻게 썼는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가능하면 뭐 얼마 차이도 안 나는데 한 10만 원 차이 나나요? 저도 이제 풀세트로 샀던 작년 거 액션5를 얼마에 팔았더라? 45만 원 정도 팔았는데 1년 전에 한 60 몇만 원에 샀던 거에 비교하면 그렇게 뭐 가격 차이 크지는 않은 것 같다.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새 거 사시길 추천드리고요. 뭐 이 금속의 질감 이런 것도 상당하고 그리고 하늘도 아주 청명하게 잘 찍힙니다. 실제 보이는 것보다 좀 더 파랗고 짙게 보이는 것 같고요. 지금 이제 11월 진짜 11월 말인데 28일이군요. 28일이다 보니까 가을 겨울 느낌이 조금 납니다. 영상 이때가 몇 도냐면은 이제 8도 정도. 이게 부산이고요. 8도 정도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이게 여름이랑 겨울에 찍히는 그런 색감이 당연히 달라요. 왜냐면 해가 다르고 빛이 다르기 때문에 그 느낌이 다른데 그걸 감안해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일단은 가을 하면은 좀 이렇게 전체적으로 이제 축축해지는 그런 느낌이 있는데 그 감안하더라도 상당히 화사하게 찍혀서 많은 분들이 좀 좋아하지 않을까. 원래는 DJI 제품 같은 경우에는 뭐가 문제였냐면은 좀 색감이 조금은 그냥 너무 플랫하다, 재미가 없다, 밋밋하다 그런 게 있었는데 물론 근래 들어서 조금씩 좋아지긴 했지만 이번 거는 상당히 좋아지고 상당히 좋아졌다기보다는 상당히 화사해졌다는 그런 느낌을 제가 많이 받아요. 사실 제가 지금 FX3를 그 중심으로 사용하고 있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걸 더 느끼는 건지 모르겠는데 물론 이제 FX3 그 풀프레임 소니 카메라에서 보여지는 그런 화사함이라든가 이런 느낌, 필름 라이크한 그런 느낌과 이 지금 그 스탠다드 상태, 그러니까 아무것도 필터가 안 들어있는 상태의 느낌은 다르긴 다른데, 그리고 제가 또 빼먹은 게 하나가 있는데 기능 중에서 필름 라이크한 필름 기능을 이렇게 색감을 넣어놓고 이제 촬영할 수 있는 거죠. 컬러를 입힐 수 있는 그런 그 촬영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상태는 아무것도 안 들어가 있는 상태인데 한번 나중에 기회가 되면 한번 테스트할 수 있는 게 있을지 모르겠는데 근데 그 유튜브에 올라온 그런 영상도 보게 되면 꽤 괜찮은 정도의 필름 라이크한 그런 색감을 입힐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지금 보이는 영상은 제가 어떤 테스트를 한 거냐면 뒤에 역광인 상태에서도 얼굴이 얼마나 잘 나오는지 이거야말로 다이내믹 레인지 끝판왕이잖아요. 왜냐면 이제 많은 여행 유튜버들이 여행지의 그 모습을 촬영하기보다는 자기들 얼굴 그리고 자기들의 티키타카 아니면 현지인들과의 티키타카, 부부 유튜버들은 자기들끼리 티키타카를 많이 보여주는데 그래서 얼굴이 둘이 나온 경우가 상당히 많잖아요. 근데 그러다가 역광인 경우도 있을 거고 근데 그 상황에서 보게 되면은 얼마나 잘 잡는지 지금 볼 때는 정말 어마어마하게 하고 빠르게 잘 잡는 것 같아요. 햇볕 나왔을 때도 뒤에 햇빛이 딱 보였을 때도 재빠르게 얼굴에다가 화이트 밸런스를 잘 맞춰가지고 이 HDR이 진짜 엄청나게 좋아졌으면 느낍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아래 보시면 이 제품에 대한 구매 링크가 있거든요. 이용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